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그야말로 조금 전까지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하루 종일 기승전 조국 모든 이른바 보수 언론들 보수 언론에는 전체 홈페이지 전체가 조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열정, 조국에 대한 갈망, 조국에 대한 믿음, 조국에 대한 배신감 등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집안 일가가 다 알뜰살뜰 이재, 네. 재테크를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국민 정서상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죠. 박찬대 의원은 이 조국 후보자의 말을 대신 전달했어요. 조국 후보자가 국민 정서상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는 인정했다. 그러나 모든 거래는 합법적이었다. 아이, 저 삶은 소대라라 웃을 얘기 지금 뭐 아니라고. 이탈렸다고 뭐 아니,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고. 자, 오늘 안 그래도 김영광 실장은 오늘 얼뜻 지금 보면 오늘 신문에 나온 큰 제목만 쭉쭉쭉 내가 한 7, 8개 따봤는데 그중에 한 가지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전 제목만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 그냥 뭐 조동중 그 제목만 딴 겁니다. 조국 동생 부부 이혼했다더니 며칠 전까지 카톡에 가족 사진. 조국 동생 부부 10년 전 이혼? 그런데 5년 전 판결문에는 부부. 의전원, 그러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이죠. 의전원에 2번 낙제해도 조국에 따른 6학기 연속 장학금 받았다. 그 교수님이 이제 부산 의료원장으로 가면서 네. 이제 뭐 이게 뭐 그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걔가 낙제를 하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준 장학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대가로 또 부산 의료원장 갔는지 이것도 또 수사 대상인 거예요. 포괄적 뇌물죄. 그런데 문제는 그 주었다는 교수가 주었다는 약간 개인적인 장학금이더라고요. 자기 개인 장학금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의전원에서 한 번 받으면 끝이래요. 근데 6학기 연속 받은 사람은 조국 딸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계속 격려해 준 거지. 뭐. 계속 멍청이였네. 아니죠. 뭐 의리 있는 남자지. 아, 부산 의료원 그 문제는 그 부산 의료원의 그 임명권자는 오거돈 현 부산시장. 부산시장이고 거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조국 민정 당시 수석. 조금 뭐 법과 절차에 따라서 다 했다. 그러니까 됐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조국 일가 51억 소송 때 조작 증서 법원에 낸 의혹, 또 부친 빚 42억 상속은 거부하고 채권 51억 원을 받은 조국 일가. 그래도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채권을 확보한 거죠. 그렇죠. 뭐 피도 눈물도 없네. 피도 눈물도. 그다음에 이건 자유한국당 김도우 의원이 이제 밝힌 건데 조국 지난번 74억 약정 금액,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펀드 있잖아. 정경심 교수 사모님 펀드. 조국 74억 사모펀드 실질 오너는 친척 의혹 제기. 오촌 조카랍니다. 그렇죠. 그 특수한 관계 아니면 자기 재산을 몰빵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상훈이가 계속 헤맸잖아요. 이상훈이 그야말로 야도이였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제가 민정수석이 되셨어요. 저 황태순 민정수석 형님 아저씨라도 아저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아저씨 재산 그거 다 제가 맡아서 관리할게요. 야, 근데 너 나와 같은 조씨잖아, 마. 저 이씨인데요, 이상훈인데요. 너 괜찮습니다. 너는 조씨 아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조씨의 네가 그 신분권 네가 이상훈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민정수석이 하는 사람이 나 민정수석 가니까 내 재산 너가 다 관리해 몰빵 주면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오늘 조동준 저 헤드라인만 뽑은 거예요. 네. 고위 공직자 198명 중에 사모펀드에 든 사람은 조국밖에 없답니다. 당연하죠. 누가 겁이 나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는 조국뿐. 이게 좀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비슷한 비유로 하자면 고리대금업자한테 제가 여기 황태순 민정수석께서 저한테 고리대금업자한테 10억 주면서 내 알토란 같은 현찰 중에 절반쯤 되는 건데 잘 좀 키워주십시오. 잘 좀 관리해달라 그러면 사채업자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3배 4배 걱정하지 마시고 공직 열심히 하시고 제가 뭐 가끔 민원해주면 그거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아무도 가입을
아니 저 주요 공직하면서 어떻게 저 사채업자한테 현찰 자기 재산 절반 좀 맡기고. 경험이 있죠? 개인 고위공직하셨던 분이니까. 저는 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했는데 네. 보시면 뭐 제가 다들 우리 애청자님께서 불쌍하다고 그럴 정도 재산이. 자 오늘 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어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네. 그 아버지하고 상대 이제 위장 소송을 해가지고 51억의 웅동학원 채권을 이제 확보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아들 동생이 조건 씨. 저는 이게 궁금했죠. 자, 이제 앞에 축약하겠습니다. 네. 아버지를 소송으로 상대로 소송을 해서 51억의 채권을 확보한 겁니다. 웅동학원 네. 이제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 공사비를 제가 아들이 네. 공사비를 했는데 공사비 플러스 지연 이자를 해가지고 네. 2006년에 네. 51억을 채권을 확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 그 당시에는 웅동하고 이사였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왜 그 공사대금 96년 97년 그 무렵이지만 하여튼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걸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재판에서. 웅동학원이. 그렇다면 저 재판 돈이 없는데 네. 그 공사를 한다 그러면 네. 재단 이사가 아이 아버님 우리 지금 그런 여력이 안 돼. 건물 신축하고 여력이 안 되니까 네.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그걸 자기 눈 감아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눈 감아 줬고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2006년 소송을 하면서 네.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51억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는데 조국은 아무 법적 대응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가 요청하는 대로 51억의 채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조국은 이런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두 번이나 2회에 걸쳐서 해서 큰 사고를 한 책임이 있다. 자, 공사하자고 아버지 하려는데 아버지 하시면 안 돼. 돈 없잖아요. 회사 학교에. 그 다음에 5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그랬을 때 네. 과연 그 공사비가 당시 책정됐던 것이 정확하고 그 공사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따져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이게 뭐 털고 이렇게 될 때는 이자도 법정 이자 뭐 복리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공사비 17억이면 한 4억 정도 해서 털자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겁니다. 능력도 없는데 학교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 능력 없는 게 판명이 됐고 그러면 20억이든 21억이든 나중에 뭐 어떻게 될 값이라도 그걸 해야 돼. 그걸 안 하고 그냥 51억 듬뿍 동생한테 안겨줬는데 조국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동생이 의당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이었기 때문에 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아, 돈 받을 거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51억을 채권을 가져갔지만 그 51억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터무니없는지 좀 설명을 좀 해줘. 왜 새빨간 거짓말한 거예요, 조국이가? 자, 이제 뭐 앞에 굉장히 기니까 우리 우선 짧게 설명대로 답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받아갈 것을 받아간 것뿐이다. 받아갈 걸 받아가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뭐 거기다 대해서 대응할 필요 없었다. 그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 그 아들 차남 그 조건 씨가 운영하던 그 회사는 이미 2005년에 청산된 회사입니다. 그렇죠. 법인 사라진 끝난 거죠. 거예요. 그 2005년에 우리 인간들이 사망한 겁니다. 사망 신고한 거. 사망해서 사망 신고 내고 흔한 얘기로 저기 화장해서 어디 낙골당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갑자기 이놈이 드라큘라 같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그래갖고 사실은 원래 2005년 죽은 법인으로부터 법인 채권을 우리가 인수받았다. 여보세요. 우리가 법 이만큼 상식만 하면 청산할 때 모든 거 다 정리하는 겁니다. 거죠. 다 뭐 채권 다 청산한 건데 갑자기 1년 후에 보면 어떤 들러리 하나 세우고 자기 와이프 와이프예요, 와이프. 와이프 또 하나 또 있어요. 딴 놈이 하나 또 있어요. 뭐 원모 씨라고. 와이프 한 두 놈을 갖다가 앞장 세워서 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회사가 내가 보니까 그 조건 씨로부터 차남 회사로부터 51억 채권을 내가 인수받았으니 내라 그리고 2000년 소송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웅동하고는 지급해줄 능력이 없는데 네. 51억 채권을 확보해둔 이유는 뭐예요, 그 동생이? 조금 있다가. 자, 51억이 또 엉터리인 게 그러니까 원래 공사 대금은 16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16억도 아마 엉터리일 겁니다. 왜냐하니까 원청 건설업자는 자기 아버지 아버지 회사예요. 회사고. 그다음에 이 차남은 거기 하청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16억인데 나머지 35억이 지체 이자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케이스가 이거죠. 자, 그리고 아까 그걸 꼼꼼히 따졌어야 될 책임이 조국에 있는 거죠. 조국 이사에게 있는 거죠. 조국 이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1억의 채권을 갖다 악착같이
채권을 확보했느냐? 돈도 없는데 현재 지금 그렇지. 운동학원에. 운동학원도 현금 없는데. 그리고 또 이 채권이 아마 2017년에 막 그게 소멸되는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돼 있던 모양이에요. 10년. 그래서 2017년에 또 소송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운동학원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2013년에 돌아갔으니까 그 운동학원을 갖다 상대로 소송을 또 걸어서 또 승소하는 거죠. 또 승소를 또 그쪽에서 합니다. 또 대응을 안 했을 테니까. 안 했어요. 또 안 했으니까 51억 또 확정해서 채권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저는 이때는 51억 플러스 알파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자가 또 붙으니까. 자, 운동학원의 자산, 뭐 땅이니 뭐니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니 한 100억 가량 된답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조만간 이 둘째 아들 차남 그리고 차남이 이렇게 보면 자기 전처 앞으로 돌려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짐작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처가 확보한 채권이 100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흔한 얘기로 그냥 동생께 되는 거죠. 아니 그 와이프께 되고 사실상 동생께 되는 거죠. 왜 그래서 동생은 40억도 채무가 있거든 지금. 그렇지. 기보에. 동생은 자기 이름으로 51억의 채권이 생기면은 네. 저 채권을 기보에서 뺏어갈 테니까 뺏어가니까 와이프 앞으로 해놓고. 네. 근데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조국 형제가 머리가 무진장 좋은 거야. 지금 사학재단의 가장 큰 문제. 네. 사학이 상산고등학교 저 홍성대 씨 그 자사고 같은 거 때려치우고 내가 뭐 돈 100억 들어가지고 지었지만 나중에 네. 더럽다. 자사고 뭐 하지 그럼 중단이야? 그럼 네 정부에서 가져가. 내 거 사가지고 가.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학은 비영리재단이에요. 비영리지 공익재단입니다. 공익재단이죠. 네. 그래서 홍성대 씨는 그게 출연한 돈에 단 1원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 기속되니까. 그러니까 저 머리 좋은 조국 형제가 운동학원의 그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운동학원 우리는 사학재단 해산하고 우리 그냥 때려칠 겁니다. 땅 이런 것도 다 정말 국가에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간다고? 아닙니다. 내가 조국이 전 재수인데요. 제가 채권이 51억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100억 있으니까 그 운동학원 부동산이고 뭐고 자산은 다 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머리가 무지무지 좋은 거야. 나는 왜 이런 거지 같은 뭐 실효도 없는 그 위장 소송을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사회부 기자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자꾸 찾다 보면은 왜 조국에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2017년에 아버지 운동학원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서 그 채권을 다시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10년 내든 15년쯤이든 운동학원이 그냥 뭐 우리 사학재단 청산하겠다고 청산 신고해버리면은 그때는 채권으로 딱 가져가는 거지. 딱 요거 그대로 알토랑 같이 딱 팔아서 요 땅 싹싹싹 정리해 갖고 아파트 지으면 땡입니다요. 그럼 조국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또 변명을 할까? 그리고 그 차남하고 이쪽이 원래 고려 종합건설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아들은 고려 시티 개발이었고 이거 뭐 뻔해요. 학교 진해 근처에 있는 땅 괜찮될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 100억 정도. 이거 정말 악덕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걸 못 빼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빚을 지게 한 다음에 차남으로 하여금 채권을 확보하게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도 어디서 운동학원 재산은 그냥 알토랑 재산을 갖다가 연체 이자를 계속 늘려서 결국 원금 16억이 나중에 100억을 만든 다음에 그거 다 난딱 집어먹을 그런 속셈이. 바른미래당이 그 의원들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초반부터 가족 사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기인 거예요. 운동학원 사학재단 재산을 빼먹기 위해서 형은 학교 재단 이사로 있으면서도 공사할 능력도 없으면서 공사하게 하고 공사비가 16억이 정확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받아갈 건데 빨리 다 줘야지. 한 4억 들었을 거야. 그리고 한 16억으로 부풀렸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악덕업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부풀리기. 그 다음에 부풀린 다음에 연체이자 물리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광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 어느 사립학교도 자기 재단 이사장이 일단 출연하면 그 돈을 못 뺍니다. 단돈 1원도 못 뺍니다. 재수 씨가 빼가겠네. 야. 이제 재수는 보면 남이잖아. 채권자잖아. 앞으로 100억 될 거 아니야. 진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렇게 악착같이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악착같이 재테크하다 보면 결국 학교 갑니다. 저 서울 의왕에 있는 학교 있습니다. 좋은 학교 있습니다.